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데일리메일의 뉴캐슬 전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이 왼쪽 측면 강화를 위해 손흥민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며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 약점으로 꼽히는 왼쪽 측면 공격력 강화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빈살만 구단주는 프리미어리그 윙포워드 왼쪽 부분 1위를 차지한 손흥민에 대한 오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에디 하우 감독도 무척이나 손흥민 영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 에디 하우 감독은 지난 아스톤 빌라 경기 후 진행된 구단 공식 인터뷰에서 구단의 영입 정책, 자신의 철학을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준 없이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 적합한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 이름만 골라서 데려올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첫 번째로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영입하길 원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자원도 적절히 영입할 것이다. 고 덧붙였습니다. 보드짓는 리그 최소 실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낸 에디 하우 감독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에디 하우 감독의 철학에도 동의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입시장에서 큰 돈을 썼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첼시 사례에서 봤듯이 기준 없이 이름값만 보고 영입은 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풋볼 런던은 챔스 진출을 확정지은 뉴캐슬은 이번 여름 검증된 공격수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강력한 창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트넘의 손흥민이 그들의 제1순위 타깃이 될 것이다. 작년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수상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행복한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이 이번 여름 맨유로 떠날 가능성이 높고 챔스 진출도 실패하였고 새로운 감독 선임 등 과도기에 있는 토트넘에 남아있지 않으려 할 것이다. 케인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 탈락에 그 하위 리그인 유럽 컨퍼런스 리그조차 타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토트넘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의 토트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손흥민 선수는 고군분투하였습니다. 토트넘에는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가 딱 2명, 해리 케인과 손흥민 외에는 없는 상황이며 전체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서도 통산 100호 골 이상,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뿐 아니라 세계 축구계에서 왼쪽 윙포워드 부분 독보적인 1인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 최신 축구 게임을 통해 왼쪽 날개 현역 1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의 미국 게임 온라인 스토어는 EA 스포츠 FC 예상 종합 능력치 탑50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전체 22위이자 레프트윙 1위로 평가됐습니다. 레프트윙 2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차지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는 EA 스포츠 FC 모든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종합 능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 네이마르 은바페의 PSG 동료 리오넬 메시가 전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은바페는 스트라이커, 메시는 라이트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홀란은 스트라이커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벨기에 대표팀 듀오 케빈 더브라위너와 티보 쿠르투아는 중앙 미드필더, 골키퍼 포지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축구팬들의 피파 시리즈의 새 이름 EA 스포츠 FC에는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나 능력치에서만큼은 적절히 평가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 반영 제대로인 듯. 날강도가 빠져 있어서 다행. 지난 월드컵에서 그는 최악이었어. 은바페와 혼란이 기대돼. 왼쪽 레프트 윙 1위는 소니가 마저 등의 발언을 통해 능력치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레프트 윙 1위에 선정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에 왼쪽 측면 강화를 원하는 뉴캐슬이 가장 먼저 손흥민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과 2025년까지인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맞물려 토트넘 측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뉴캐슬의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에서 다시금 중요한 성적을 내서 인수시 공표했던 맨시티, 리버풀과 같은 대형 클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주금 약 3억 4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통해 얻은 중계권 광고 수익도 충분하고 이미 빈살만의 자산이 540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로 타리그 B클럽들은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그나마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광고료, 중계권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변수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메리트가 있으나 아무래도 오랜만에 약 20년 만에 챔피언스리 진출하는 뉴캐슬이고 리빌딩 과정이다 보니 이적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리버풀의 클럽도 손흥민 영입을 고려하고 있어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버풀의 경우도 토트넘과 같이 챔스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유로파 진출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만 클럽의 리버풀이기에 이번에 새롭게 리빌딩하는 리버풀의 살라와 함께 공격진의 중심으로 새동지를 틀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 뉴캐슬만이 손흥민의 주급을 감당하며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맨유의 안토니가 스탯적으로나 주급 도둑으로 손흥민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안토니를 정리하고 손흥민을 영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텐 하흐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뉴캐슬, 리버풀의 링크가 강력하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리즈와의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10골 5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컵 대회 등 다른 공식 대회를 포함하면 14골 5도움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공격 포인트 1개만 추가하면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를 채우는데요. 팀을 위해서라도 손흥민의 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진출이 무산된 토트넘은 유럽 클럽 대항전 가운데 가장 레벨이 낮은 유럽 컨퍼런스 리그 진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즈를 잡고 다른 경기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아스톤 빌라의 상황인데요. 홈에서 최종전을 치를 예정인 아스톤 빌라는 6위를 확정한 브라이튼과 맞붙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을 이기면 토트넘은 리즈전 결과와 상관없이 유럽 컨퍼런스 리그 진출이 무산되고 반면 아스톤 빌라가 무승부를 기록하고 토트넘이 승리하면 두 팀 위치가 맞바뀌게 됩니다. 유럽 컨퍼런스 리그 진출조차 토트넘 자력으로 결정짓지 못하는 이번 시즌 참으로 처함하고 창피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조차도 손흥민과 해리케인 멱살 캐리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니 마지막 경기 부상 없이 멋지게 골을 넣기를 바라봅니다. 다만 리즈도 급하긴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승점 31점으로 리그 19위인 리즈는 EPL 잔류가 절실하기 때문에 더욱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입니다. 리즈가 잔류하기 위해서는 17위 에버턴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18위 레스터시티와는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에서 9점 뒤처져 있습니다. 리즈 입장에선 에버턴과 레스터시티가 모두 최종전에서 패하고 토트넘전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잔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마지막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과연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어떨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